다시 이어서 수업 시작할게요. 사랑에 대한 이제 신화 두 번째. 두 번째는 진정한 사랑이라면 그 사람을 만나는 순간 알아본다라는 거. 이것도 이제 착각인데,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강렬한 끌림 또는 결합을 너무 깊이 생각해서 이제 나머지 관계에서 정말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성강 같은 시간에 중독되어서 현실적이고 오래 지속되는 사랑을 할 기회를 또 이제 상실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진정한 사랑, 운명적인 어떤 사람이라면 내가 보자마자 뭔가 남다름을 느껴서 이렇게 알아볼 거다. 첫눈에 반할 수 있다. 여기에 이제 그 입각한 생각을 하는 경우예요. 그러면 뭐 미팅이나 뭐 소개팅, 뭐 선을 이제 본다. 근데 처음에 이제 보자마자 별 느낌이 없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애초부터 그 사람을 탐색할 마음이 안 생기겠죠. 아무런 느낌을 못 받으니까 이 사람은 아니다 이러면서 벌써 거기서 벽을 치고 이제 그 사람이랑 대화를 이어가면 굉장히 불성실하게 대화를 이어갈 수밖에 없겠죠. 사실 알고 보면은 나랑 뭐 잘 맞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단지 뭔가 설레이지 않고 뭐 느낌이 안 왔다라는 이유로 그냥 그 사람을 내쳐버리는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보자마자 반했다는 거죠. 첫눈에 반했어요. 보자마자. 그럼 이제 이 사람인 것 같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감정이 더 앞서게 되면은 다른 것들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것들을 놓쳐버려요. 거기에 눈이 멀어서 이제 내가 뭔가 이제 마음에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른 것들이 있어도 그냥 좋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것들은 뭐 이게 괜찮아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푹 빠지는 거는 굉장히 순간적인 거죠. 보통 우리가 그 이성한테 호감을 느끼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게는 90초에서 길어봤자 4분인 거래요. 그러니까 90초에서 4분 사이에 이 사람이 괜찮다 안 괜찮다 이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게 만나자마자 뭐 90초에서 4분 사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제 만나갖고 뭔가를 뭐 얘기를 하다가 내가 평상시 때 굉장히 좋게 생각했던 어떤 면이 포착이 되면은 그 사람한테 이렇게 호감을 확 느낀다는 거예요. 그 호감을 느끼는 시간이 뭐 계속 몇 시간 대화를 주구장창하고 뭐 계속 만나고 이러면서 괜찮다 이게 아니라, 사실 이성한테 호감을 느끼는 거는 찰나적인 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물론 이제 어느 정도 필요하죠. 왜냐면 그조차도 없으면 다음 만남을 기약하기가 어렵잖아요. 처음 만나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냈는데 아무런 감정적인 동요가 없고 그냥 뭐 이 사람이 괜찮은 건지 뭐 안 괜찮은 건지 뭐 이렇게 딱히 어떤 마음이 서지도 않고 아예 그냥 처음부터 이 사람은 아닌가 보다, 얘기를 해보니까 더 아니다 이러면은 더 판단이 빠를 텐데, 이도저도 아닌 경우, 되게 애매한 경우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푹 빠지는 거는 진짜 찰나적인 거지, 이 사람을 놓고서 이게 이 사람이랑 나랑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뭐 진정한 사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런 걸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때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건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그렇게 감정이 개입돼서 순간적인 어떤 감정의 동요가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진 않아요. 그리고 보통 첫눈에 반한다 라고 하는 건 엄밀히 얘기하면 일종의 욕정일 수가 있어요. 첫눈에 반하게 되면 우리가 실제 느끼는 것보다 더 많은 감정을 관계에 부여하고 그 사람을 더 특별하게 생각해요. 소위 뭐 콩깍지 씌었다고 하죠. 핑크렌즈 효과라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더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게 이제 결국 성적으로 흥분한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첫눈에 반했다는 거는 뭐 속성을 파악해서라기보다는 약간 외연적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의 어떤 이미지, 뭐 외모, 뭐 직업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물론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일 수는 있어요. 부분이에요. 하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그 사람의 모습이 아직 탐색이 안 됐고 무시된 거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막 이런 감정에 입각해가지고 진정한 사랑이네 아니네, 알아볼 수 있네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위험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나에게 맞는 진정한 사랑은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는 생각. 요것도 이제 이런 신화에 사로잡히면은 어떠한 오류를 범하냐면,
첫 번째는 현재 사귀고 있는 이제 사람을 환상 속에 그 사람이랑 자꾸 비교를 해서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이 지니고 있는 어떤 좋은 점 이런 것들을 제대로 느끼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운명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자꾸 막 나 좋다 그러고 막 구애를 하고 하니까 그래 뭐 그냥 얘랑 뭐 가볍게 한번 사귀어보지 이러고 그냥 사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제를 한들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다른 사랑이 있는 거잖아요. 운명적인 사랑은 하나라고 믿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한테 온전히 마음을 주지도 못하고 집중을 못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교제를 한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나랑 딱 맞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교제를 한 거죠. 근데 어쩌다 보니까 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타격이 엄청 크겠죠. 그래서 관계가 끝난 후에 다른 새로운 관계의 마음을 열지 못해요. 그리고 이별 후유증도 엄청 오래 가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교정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은 생각보다 용량이 엄청 커요. 우리가 뭐 소설, 드라마, 영화 속에서 정말 막 애절한 평생 한 사람만 바라보고 뭐 죽음도 불쌍하지 않는 그런 뭐 사랑 스토리에 굉장히 막 감흥을 하는데 그것도 어찌 보면은 내가 현실 속에서 경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동경의 그런 마음으로 그런 스토리에 감동을 받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그런 부분을 실천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은 죽을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다른 사랑에 빠질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근데 계속 내 생각을 이 세상에 진정한 사람은 단 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과 내가 교제를 하다 헤어지면 나는 다시는 사랑 못하고 이런 생각에 나의 이런 마음의 용량을 제한하고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한 사람 이상과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연인은 많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별하고 되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좀 이런 이성을 만날 기회가 좀 적거나 아니면은 본인 자체가 그렇게 막 활동적이지가 않아서 그런 교류들이 차단된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이제 이별을 하게 되면은 더 덜컥 내가 어디 가서 또 이런 사람 만나나 이런 걱정을 하기가 쉽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아닌 사람을 계속 끌어안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자신의 활동 반경을 넓히려고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지 헤어지면 안 된다. 절대로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헤어져야 또 누군가를 만나죠. 그게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저도 결혼하기 전에 생활 패턴이 정말 단조로운 사람이었거든요. 학교, 집 이렇게밖에 오가지를 않았었거든요. 근데 저처럼 이런 사람도 이게 기회가 뜻하지 않게 생기더라고요. 그렇다고 막 연애를 많이 해본 건 아닌데 저의 이런 생활 패턴에 비해서 저는 그래도 생각보다 기회가 많았어요. 사람을 만날 어떤 뭐 기회라든가 정말 우연치 않게 정말 어느 때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조급하게 먹을 필요는 절대 없다는 거.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지금 대부분 20대일 거 아니에요. 20대 초반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사랑할 날이 정말 많고요.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무한대로 많아요. 물론 뭐 세상의 절반이 남자 혹은 여자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절반의 이상을 모두 만날 수는 없어요. 결국에는 내가 활동하는 어떤 범위 내에서 만나게 이제 되는 건데 절반의 이성을 만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뭐 다시는 못 만나고 정말 정해져 있는 소수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좀 여유롭게 연애도 여유가 있어야 잘 돼요. 그 주도권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는 거지 계속 막 헤어지면 어떡하지 얘가 나 버리면 어떡하지 계속 그렇게 이제 집착을 하게 되면 오히려 관계를 망칠 수가 있어요. 나의 좋은 점도 어필도 하기도 전에 그 상대를 질려버리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신화는 완벽한 연인이라면 모든 면에서 나를 완벽하게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거라는 거. 이것도 이제 모든 면이라는 게 잘못된 생각이죠. 내가 충족시켜야 될 욕구가 있어요. 제가 이거는 앞서서도 설명했는데 우리 인간한테는 많은 욕구가 있다 그랬죠. 근데 그 욕구들은 뭐 이런 친밀한 연인한테도 채워질 수도 있고요. 뭐 친구 아니면 가족 아니면 나 혼자 해결해야 되는 그런 욕구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지닌 이런 다양한 욕구들을
그냥 연인이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모두 다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연인은 나한테 충분히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관계를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 불만을 제기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다른 곳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가족, 친구 아니면 나 스스로의 어떤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찾아야 될 것조차도 연인이 이제 제공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괜히 막 성질내고 화내고 이래서 이렇게 돼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연인은 내가 지닌 많은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걸로 기대하는 건 괜찮아요. 그래야 특별한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모든 거를 충족시켜 준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비현실적인 비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거. 나도 그 상대의 욕구를 전부 채워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원하는 정말 다양한 욕구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 사람이 나의 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다른 여타의 인간관계보다는 특별하고 친밀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주는 그 욕구보다는 이 사람이 더 많은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거다. 이런 정도의 기대는 괜찮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연인 관계, 뭐 이제 그 이성을 바라볼 때 이제 그 관계에서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 뭐 일종의 소망 목록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요점은 연인이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욕구가 있고 가족을 통해서 혹은 친구를 통해서 아니면 내 스스로 채울 수 있는 욕구가 있다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신화는 그 누군가와 강렬한 성적 공명을 경험하면은 그것이 이제 마치 분명 사랑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성적 공명은 그런 성관계와 같이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거를 얘기를 해요. 이것도 이제 뭐 정말 막 감정이 이제 뭔가 어떤 분위기라든가 그날 밤에 뭐 분위기라든가 뭐 우연치 않게 어떤 것들이 연출이 돼서 아직 그럴 단계도 아닌데 섣부른 그런 관계도 아닌데 그렇게 덜컥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을 사귀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이거는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나랑 융화할 수도 없는 사람하고 억지로 사귈 수도 있고요. 진작에 끝냈어야 되는 관계인데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랑 잘 맞지도 않은 뭐 어떤 희망이 보이지도 않는 그런 관계를 떠나보내지도 못하고 되게 고통을 받으면서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이 성관계는 진정한 사람과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인간이 지닌 이제 본능 중에 성적인 본능이 있죠. 그래서 뭐 친밀감 느끼고 사랑하고 애정하면은 뭐 손도 잡고 싶고 뭐 다른 스킨십도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정서적으로 교류도 하고 친밀감도 이제 쌓여야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가야 되는데 정서적인 친밀감을 형성하기도 전에 덜컥 그런 관계로 발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물론 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요즘 또 성에 대한 가치관도 되게 많이 달라지고 의식들도 달라지고 그래서 모두 다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는 그 정서적인 친밀감이 쌓이기도 전에 너무 가까워지면 우리가 심적으로 뭔가 불편함을 느껴요.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사람들마다 이 성에 대한 어떤 뭐 가치관이 굉장히 이제 강하게 부여된 사람들은 죄책감까지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불편함, 죄책감 이런 것들을 내가 느끼면 그게 이제 싫겠죠. 우리 인간은 심리적으로 편한 상태를 좋아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아, 그거는 사랑이었어. 우리는 운명이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교제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근데 사귀다 보니까 나랑 잘 안 맞고 이건 아닌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해도 이미 관계가 깊다고 생각하니까 쉽게 끊어내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게 물론 이런 실수하는 거 이렇게 사람이 인간이니까 살아가면서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설사 그런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관계를 맺어서 덜컥 임신이라도 했다 이래서 막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것도 내가 그냥 실수로 인정하고
이게 안 맞는 거를 이성적으로 느끼면 그냥 그거를 털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막 의미 부여를 많이 해서 아, 이 사람하고 나는 교제도 해야 되고 뭐 결혼도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 오히려 자기 인생을 더 버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런 관계를 맺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도 된다는 아니에요.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는 거니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관계를 맺었을 때 만약에 다행히 뭐 교제할 만한 사람이면은 교제를 하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부적절한 상대하고 또 그런 관계를 맺었을 때는 빨리 판단하고 그거를 그냥 떨쳐버려야지 그거를 가지고 계속 의미 부여를 하면서 그 관계를 놓지 못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도 이제 사람들마다 다른데 보통 많은 연애 뭐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도 그렇고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 뭐 사랑을 다룰 때도 그렇고 섣부르게 깊이 있는 그런 스킨십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이 연인 관계 이게 특별한 이런 이제 그 친밀한 관계에서 연인 관계에서도 이렇게 뭔가 이제 안 보면은 막 궁금하고 보고 싶고 이렇게 막 애타는 마음도 생겨야 되고 그리고 뭔가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면 그 누구보다도 내가 이 사람한테 그 사실을 알려서 같이 기쁨을 함께하고 싶고 또 때로는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래도 내가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나의 이런 어려운 점을 얘기하면서 그래도 그 연인한테 좀 위로도 받아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런 애틋함 뭔가 즐거움 뭐 어떤 편안함 이런 다양한 감정이 발달하고 그리고 나서 이런 이제 관계를 형성하면 괜찮은데 그런 것들이 채 발달하기도 전에 이런 성적인 쾌락이 관계의 중심에 딱 차지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다양한 그런 감정들이 잘 발달을 안 해요. 이 성적인 쾌락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죠. 만약에 뭐 마인드 자체가 난 되게 쿨하고 나 이런 뭐 성관계 하는 거 별 의미 없어. 나는 마음이 더 중요하지. 마음을 안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편안하게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 마음까지 다 이제 가고 뭐 이제 이런 행동까지 이제 먼저 더 섣부르게 하고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 보통 이제 확률이 남자보다는 여자 쪽이 그런 거에 의미를 더 많이 부여를 해서 이 관계를 흐트릴 수가 있는데 이것도 모든 여자라고 규정할 수는 없어요. 남자들 중에도 뭐 굉장히 뭐 그런 그 스킨십에 되게 좀 인색하면서 함부로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는 남자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자 남자 편가르면서 얘기하는 차원은 아니고 그냥 저는 보편적으로는 이제 그런 경향이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를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보통 이제 여자들은 어떠냐면 그런 관계를 덜컥 맺어버리면은 그냥 그 사람한테 약간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성관계를 빨리 하고 늦게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내가 그 관계를 해버리면은 내 마음 상태가 나는 뭐 얘는 나의 전부 나는 얘 거 이런 이제 생각이 있으니까 자꾸 막 눈치 보게 되고 뭐 이렇게 마음이 떠나면 어떡하나 불안해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 자체, 성적인 그런 가치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성이라고 하는 거, 뭐 사랑을 할 때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는 하나의 행위인 거지, 그게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관계에 너무 좌지우지 당할 필요는 없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뭐 하룻밤에 실수로 그런 관계를 맺었다 했었을 때 그 상대가 뭐 교제할 만한 적절한 상대가 아니라고 한다면 빨리 그냥 정리를 하는 게 좋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잊어버리고 내가 대신에 다시는 이제 섣부르게 아무리 뭐 분위기가 뭐 그렇게 몰고 갔다 하더라도 내가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는 게 필요하지 계속 그걸 잊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합리화를 하고 이런 거는 되게 어리석은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신화가 이런 성관계, 뭐 진정한 사랑 이런 거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생각해볼 문제가 나와 있죠. 지금 살펴본 사랑에 대한 5가지 신화 중에 그동안 이제 이성 교제를 할 때 영향을 받았거나 평상시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있다면 한번 이제 설명해 보면서 앞으로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제 계획해 보는 것이 지금 이제 제시된 생각해 볼 문제예요. 요것도 제가 한 5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지금 이제 이 시간에 어느 정도는 작성해 놓으세요. 그리고 잘 보관하고 있으라고 했죠. 네, 다음은 이제 사랑에 빠지는 잘못된 이유.
사랑이 동기가 된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이성교제를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압력인데, 이거는 이제 본인의 나이 아니면 이제 가족들의 성화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마음이 급해지는 경우. 그래서 대부분 친구들은 누군가를 사귀고 있는데 나는 그냥 솔로인 경우, 이런 경우도 좀 뭐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나는 아직 미혼이고 만약에 나이가 뭐 30살이 넘었다 이래도 이제 좀 그런 느낌 느낄 수 있고요. 또 가족 중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나뿐인 경우, 그러면 뭐 이제 뭐 명절에 가도 다 친인척들이 언제 결혼하냐, 뭐 누구 있냐, 왜 안 사귀냐, 뭐 이런 거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압력을 받게 되면 누군가를 사귀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좀 잘못되는 것 같아. 이런 메시지를 이제 스스로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압력의 영향을 받으면 사실은 상대가 뭔가 이제 누가 내가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고 그 상대가 나한테 옳고 적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성 교제를 하려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이런 타인들의 압력 때문에 내가 누군가하고 사귀게 되면은 그건 결국 자신의 힘을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불행한 결말이 보장된 관계를 시작하는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를 스스로 물어보고, 내가 지금 뭐 교제가 필요한 건지 아닌지 이런 거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그냥 그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사랑 신화에서도 다뤘던 성욕. 이런 욕구는 본능이니까 뭐 이게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닌데 여기에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흥분한 나머지 누군가를 실제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다고 뭐 이제 뭐 그렇게 느낀 적이 있는지, 아니면 상대방이 좋지 않은 점들을 모른 척 한 채 그냥 관계를 오래 끌면서 계속해서 성관계를 맺은 적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다면 이것도 부적절한 동기가 부여가 되어 가지고 그 관계를 형성하는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삶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또 이성교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연애하는 게 여러 가지 에너지가 소모가 되잖아요. 잘 집중도 안 되고 내 마음이 막 뭐 이렇게 싱숭생숭해지기도 하고 천당지옥 오락가락 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자기 삶에 대한 열정과 목적이 막 부족하고 권태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내가 삶에 대한 열정도 없고 이렇다 할 목표의식도 없고 이런 거는 자기가 일단 확실하게 자기 삶에서 뭔가 중요한지, 자기가 왜 이런 그 열정이 지금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진단을 해서 그런 권태감을 극복하는 게 이제 1차적인데, 내 삶을 돌보자니 어디서부터 건드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엄두도 안 나고 이러니까 이제 그 자기 내부를 들여다보기보다는 이런 애정 행각에 빠져가지고 그거를 마치 자신의 어떤 목적으로 삼는, 그게 바로 삶으로부터의 도피적인 목적으로 연애를 하는 사람들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지금 간단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그 질문이 있어서 제가 지금 읽어 드릴 건데요. 그 과제로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지금 진단해 보시고 한번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총 9개 문항이거든요. 첫 번째는 한 사람과 관계가 끝나면 얼마 되지 않아 다른 사람을 사귄다. 두 번째, 관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세 번째, 삶의 많은 영역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네 번째, 실행에 옮기고 있지 않은 꿈과 계획이 있다. 다섯 번째, 누군가를 사귀고 있는 동안 나 자신의 관심사나 친구들에게 시간을 덜 할애한다. 이것도 제가 잘못된 행동이라 그랬죠. 여섯 번째, 사귀는 사람과 다소 빨리 깊은 관계를 맺는 편이다. 일곱 번째, 대체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려고 한다. 여덟 번째, 어떤 일을 할 때 전화나 중요하지 않은 용건 또는 다른 사람들의 요구 등으로 인해 쉽게 산만해진다. 그 다음에 마지막, 스스로를 자극해서 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자극해서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더 쉽다고 느낀다.
지금 다 공통된 맥락이 인생에서 자기가 중심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고 본인의 삶을 잘 돌보지 않는 그런 상태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9개의 질문 중에 3개 이상의 yes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뭐 사랑이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의 문제에 직면하지 않으려고 이 이성 관계를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4번째 사랑에 빠지는 잘못된 이유 바로 이제 성장의 회피인데요. 내가 이제 성인으로서 내 삶을 주도해 나가고 책임도 져야 되고 그리고 연애를 할 때에도 서로 삶을 공유하면서 서로 배우고 성장해 가는 그런 대상, 관계로 지각을 하는 게 맞는데 성장의 회피라고 하는 동기에 의해서 연인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등한 관계를 추구하지 않아요. 종속된 관계를 추구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나보다 많은 차이가 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연애 상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뭐 그냥 2~3살 정도가 아니라 못해도 막 6, 7, 10살 뭐 이렇게 차이 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면, 직업적인 성공도 나보다는 훨씬 더 월등한 사람을 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연령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당연히 삶의 경험에서도 큰 차이를 보일 거고요. 또 상대한테 항상 의지해서 늘 도움과 조언을 구해요. 그 사람이 뭐 한마디만 하면은 뭔가 엄청난 위인이 뭐 한 명언처럼 완전히 막 인용도 하고 되새기면서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요런 이제 성장의 회피로 연인을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은 연인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등한 연인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나 아빠처럼 나를 돌봐줄 그런 이제 사람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장의 회피의 욕구로 연인 관계를 추구하는 것도 건강하지 못한 잘못된 그런 이제 동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번째는 죄책감인데요. 이건 이제 도에 지나칠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너무 착한 사람들이 이런 동기가 작동돼서 관계를 끊어내지도 못하고 그냥 사겨버리고 이런 행동들을 해요. 그래서 상대방을 거절하면 그 사람의 감정을 다치게 하니까 거절도 못해서 그냥 사귀자 그러면 사귀고 또 그 사람과 헤어지면 상처를 줄 것 같아가지고 나는 헤어지고 싶은데 그냥 헤어지자는 말을 못하고 오랫동안 그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나를 더 좋아했기 때문에 내가 뭐 헤어지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한테 정말 몹쓸 짓 하는 거다 이렇게 죄책감을 느껴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연인한테도 동정 연민을 때로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랑보다 앞선 감정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의 어떤 일부적인 뭐 감정에 그 상대에 대해서 때로는 좀 안쓰럽고 뭐 이제 좀 뭐 이게 짠한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냥 불쌍해서 사귀고 불쌍해서 못 헤어지고 이런 감정이면은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요것도 이제 간단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질문이 10개가 있거든요. 제가 요것도 지금 읽어 드릴 테니까 이것도 과제로 하시는 건 아니고 지금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내가 이제 부합되는 게 있으면 체크를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사람들, 특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요 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두 번째,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는 우리 가족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면서 자랐다. 네 번째,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다.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힘들다. 다섯 번째, 나는 내가 타인의 요구에 민감하고 베푸는 사람인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이기적이라고 말한다면 매우 상처를 받을 것이다. 여섯 번째,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이 두렵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하려고 한다. 일곱 번째, 나 자신을 위해서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 여덟 번째,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해결책을 찾아주어야 한다고 강하게 느낀다.
9번째,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기분이 상했다고 생각되면 내 의견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것에서 한 발짝 물러선다. 마지막, 가까운 사람들보다 내가 더 행복하고 부유하고 성공해서 마음이 편치 않다. 예, 지금 다 공통적으로 이제 이 질문들의 문항들이 도가 지나칠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착한 거잖아요. 이건 뭐 착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주장 못하고 뭐 이제 그 성장 과정 속에서도 별로 주목받지 못해가지고 내 의견 제시하는 것도 되게 어렵고 그런 사람들이 이런 죄책감이 이제 작동해가지고 관계에 머무는 거죠. 지금 이 10개의 문항 중에 4개 이상 예스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누군가랑 관계를 맺을 때 이 죄책감이 작동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동정연민이 사랑은 아니에요. 사랑 속에 동정연민을 때로는 느낄 수가 있지만 동정연민이 주가 돼서 연인관계를 형성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랑이 아닌 이런 죄책감 때문에 누군가랑 함께하기로 결심을 했다면 그거는 상대도 속이는 거고요. 나 자신도 속이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요소가 작동이 돼서 연인관계를 형성하는 건 잘못된 동기라는 거를 명심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외로움, 정서적 또는 영적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그 이유가 한 개 더 남았는데 지금